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반응하면서 일제히 파란불을 켰던 아시아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밤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 또 개별 이슈에 따라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국가별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홍콩 증시입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항생지수입니다. 특정 섹터가 강하기보다는 테마 전반에 수급이 붙으면서 차근차근 상당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3거래일간 파란불을 켜면서 23,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더니 오늘은 23,6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홍콩 증시는 물론 아시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CATL입니다. CATL은 오늘 오전장 기준 무려 12.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300 홍콩달러를 돌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CATL은 이번 IPO를 통해 약 357억 홍콩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올해 전 세계에서 진행된 IPO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CATL 오늘 수급 블랙홀 역할을 탄탄히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전부 강하게 빨아들이면서 오후장에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7개월 만에 다시 인하해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달 초에는 은행의 지준율도 낮추는 등 계속해서 완만한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지속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대출 금리가 40베이시스 포인트 더 인하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은행들까지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 투자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소비재,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키운 사계 종합지수 현재는 0.48%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세계 최대 AI 행사 컴퓨텍스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기조 발언이 있던 가운데 대만의 AI 투자 보따리를 잔뜩 풀었는데요. 대만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공식 발표함과 동시에 엔비디아 대만 신사옥 설립지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2본사건설은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만이 세계를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대만을 위한 AI를 만들겠다면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AI 슈퍼컨 인프라 구축에는 엔비디아와 폭스콘, TSMC, 그리고 대만의 NSTC 등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대만 증시에서는 IT, AI주들이 상승을 상위단에 위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배회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일본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도쿄 증시는 엔화 랠리가 멈추면서 수출주,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상승세도 고스란히 받아내는 도쿄 증시죠. 지난 4거래일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도 다른 날과 비교해서 좀 적은 편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내에서도 엇갈리다 보니 상승폭을 점점 더 반납하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현재는 0.46% 상승하면서 37,6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트남 시장 상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증시 움직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VN-지수는 오전장 1.3%가량 상승한 13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의 상호관세 무역 협상 소식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부동산, 헬스케어 산업재가 아웃퍼폼한 가운데 트럼프의 골프장이랑 리조트, 트럼프 타워 등의 개발 소식에 부동산 관련주 큰 폭 상승하고 있고 특히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연일 산업 관련 소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VN-지수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단기 고점 구간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가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장기 회복 국면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차익 실현 압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미국과의 첫 장관급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베트남 제안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합의가 네. 좀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장관급 협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요. 베트남이 현재 미국 측에 어떠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가? 이런 것들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F-16 전투기 도입 논의를 포함해서 미국산 LNG, 항공기, 의약품 등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산 농산물과 LNG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불법 환족을 강화해서 오해 수출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그룹의 리조트 개발 사업 승인 등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제안들 모두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어떤 미국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번 회담 이후에 만족스러운 의사를 내비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제안들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인 7월 이전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현재 좀 양호한 분위기가 유지될 경우에는 양국 간의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영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을 한 상황에서 인도와도 좀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제시한 5개의 우방국들, 즉 인도,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과의 협상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베트남은 아마 우방국들의 어떤 협상이 진전되고 난 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분기 들어서요, 삼성전자 이 베트남 법인의 핵심 공장 4곳의 영업이익이 39%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온라인 패션 업체 쉬인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축구장 26개 크기의 대형 창고를 임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 경제가 크게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현재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는 일단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간접적인 영향은 말씀 주신 사례들을 통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내에 어떤 베트남이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고, 최근에 애플, 삼성전자, 그리고 나이키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내 생산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단 또 다른 공급망 대항으로 부상 중인 인도와 비교를 해보면 4월 베트남 제조업 PMI가 45로 큰 폭 하락한 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58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일단 베트남의 제조기지로서 역할 감소를 방증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전자부품과 성무의복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33%, 그리고 대미 수출의 50%를 차지한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생산 비중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트남 수출 전반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DI도 당연히 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FDI 신규 프로젝트 수가 21% 급감하면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베트남이 FDI 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I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GDP의 35%를 차지하는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 성장 고용 그리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FDI 유입이 둔화될 경우에는 향후 일자리 감소, 소득 저하,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FDI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